기술이 식품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자동화와 바이오 기술이 결합한 푸드테크. 그 변화의 물결이 농촌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단순한 하우스가 아닙니다.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생육 환경을 조절하는 데이터 농장입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의 노동 문제를 바꾸고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숙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네덜란드에 스마트팜을 견학하고 나서 스마트팜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지금 현재 7년 동안 현장에서는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자부담 부분이나 자본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고민들도 많고요. 스마트팜 운영하기에는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교육을 받는 교육장도 많이 없거든요. 교육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건희 대표의 말처럼 스마트팜은 기술에 대한 교육과 초기 투자 비용이 적지 않아 청년 창업농에게는 배움과 실전의 연결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부유군이 지금 6만 명이 깨졌는데요. 고령화율이 지금 한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농들이 대개 유입이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혁신 도시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통합지원센터라고 교육, 실습, 육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착공을 시작할 거고요. 그 옆으로 인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이 또 들어갈 겁니다. 회사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6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들이 다 이 일대에 모여 있기 때문에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법인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실습까지 해볼 수 있는 스마트 혁신 육성지구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초기 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고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온실을 지어주고, 그리고 청년농들에게는 임대료를 받아서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구는 청년이 배우고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혁신 도시를 준비 중인데요. 노동력 문제는 기술이, 인구 문제는 청년 유입으로 풀어가기 위해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경북 상주는 전북 김제 등과 함께 국내 스마트 농업의 데이터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전국 4대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교육, 창업, 실증, 데이터 분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혁신밸리는 21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전국에 4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비나 규모 면에서 저희가 가장 크고요. 청년 창업교육센터나 임대형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는 4개의 혁신밸리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핵심 시설이고요. 청년 농촌 보금자리나 농업인 임대형팜은 상주시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매년 52명씩 교육생 선발을 하거든요. 20개월간 이론 교육도 받으시고 경영 실습 교육도 하고 하는 212명 정도 6기까지 수료를 완료했고, 지금 7기 교육생이 경영 실습 온실에서 경영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농이라는 건 임대형 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스마트팜 온실을 지어서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2기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한 12명, 31% 정도였는데 꾸준히 조금씩 증가를 해서 지난해 5기 때는 한 36명, 올해 6기는 한 41명까지 87% 정도가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자가 경영을 하고 계신 걸로. 이곳에서는 빅데이터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작물의 온도, 습도, 병해충 정보가 데이터로 수집되는 스마트팜 통합온실 모니터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청년 농부분들께서 데이터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가지고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도를 높이다든지 아니면 습도를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서로 수집하는 거는 환경 제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10분당 한 건씩 수집이 되는데, 저희는 생육 데이터를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 지원 시스템에 생육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저장을 하면 데이터 셋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육 환경 데이터 등은 생산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민신문은 데이터와 기술 기반 스마트팜으로
정밀농업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려는 곳을 찾았습니다. NFT 순환 기술로 유럽 상추를 재배하는 양림의 얼음 농장입니다. 가급적이면 물을 안 버리고 그 양액을 다시 순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농업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양액 순환 재배를 채택한 그런 스마트팜입니다. 저는 애초에 농업을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업체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었고, 이제 이런저런 쪽으로 찾아본 결과 농업이 그래도 좀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농업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교육을 다녔었던 것 같아요. 챗GPT를 활용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챗GPT가 완전히 맹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챗GPT로 먼저 확인을 해요. 제가 원하는 성분의 비료를 조금 더 높이고 싶은데 괜찮겠냐라고 한번 검증을 들어가요. 그럼 챗GPT도 판독을 해가지고 괜찮겠다라고 답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저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를 가서 한 번 더 검증을 받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AI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양림의 얼음 농장처럼 전남 지역에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밀농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 기술은 농업을 넘어 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국 푸드테크 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의 경우 전공을 했던 비전공을 했던 푸드나 디저트 그런 쪽의 창업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 서울시 청년국 비즈니스 센터라는 식품 제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보육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를 먼저 오픈을 했고, 인큐베이팅하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매출이나 성과를 이루고 나면 푸드테크 쪽으로 기술적인 고도화나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니즈가 좀 있었고요. 푸드 산업 전반에 푸드테크 기업들이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현실 트렌드,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청년들 중에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특화 인큐베이팅 센터에 대한 니즈가 필요하여 푸드테크 기업들을 보육하는 전문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작년 12월에 개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푸드테크 관련 분야의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료나 또는 식품을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식품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각 기업별로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푸드테크 기업의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은 푸드테크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2023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 과천시와 협력해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의 구조를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농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이제 천재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지역 차원에서 이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서 초석을 좀 다시고자, 농업이라던가 IT, 바이오, 이제 모든 분야를 이제 망라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게 있고요. 연구지원센터에서는 시험 분석, 제품 개발 이런 거 지원하는 것까지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기업 간의 그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촉진을 해서 푸드테크 분야의 산업화 촉진 허브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역 농산물과 연계된 고구마 같이 식품 개발 이런 거 활성화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좀 높여 나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만드는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춘천시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푸드테크가 이제 걷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 관심을 둔다면 농촌과의 상생? 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다거나 효용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지역과의 균형 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농가에는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간다고 하면은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관련된 소득도 농가에 같이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그 지역마다 농업의 특성과 그다음에 필요에 맞춰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식품산업이나 농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거나 지역 농업센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의 위기는 곧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 왔는데요. 푸드테크는 단지 새로운 식품 기술이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과 도시를 잇는 미래의 다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이 농업을 바꾸고 농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